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구 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배경을 보면 자, 국내 배경과 국외 배경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배경으로 보면 자, 일제의 무단 통치, 그렇죠? 그리고 또 수탈, 경제적 수탈, 정치적 통치, 경제적 수탈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일어난 것이고, 이제 국내 배경 두 가지로 골라라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일제의 무단 통치, 수탈, 그리고 고종의 사망이다. 고종을 인산일, 장례식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산일을 어떤 배경으로 일어난 게 바로 3월 1일, 3월 3일 운동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3월 3일이니 3월 2일이 안 되니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고요. 국외로 보겠습니다. 자, 국외는 국제사회적 움직임이 있었고요. 우리를 이롭게 했던 국제사회적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국외에 민족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3.1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국제사회 움직임인데, 첫 번째는 자,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논의 과정이죠. 여기에서 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련의 레닌이 1917년 그죠?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거든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시키고자 아직은 약한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소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족 자결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스스로 결정은 권리를 가진다. 정치 운명은 자기 나라의 전체 운명은. 그런데 이 주장이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성전국 일본에게는 사실은 적용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순진하게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레닌이 사실은 약소민족 해방운동 지원을 선언했던 것이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국내에. 그래서 사회주의가 관심을 받게 되고요. 이 사회주의 세력이 커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 어떤 배경이 되었던 것도 사실은 레닌의 약소민족 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자, 국외 민족운동을 보면 신한청년당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하이 왼쪽에 상해에 보면 우리가 신한청년당이 18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기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한청년당이 이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죠. 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김규식이었죠. 네. 자, 김규식이라는 사람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큰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독립으로서 하기로. 각자의 독립선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도쿄 항공 유학생 중심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2월 8일이니까 거의 한 달 뒤에 3.1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보겠습니다. 시작은 종교계, 천도교, 기독교, 불교 중심으로 이제 종교계와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학생 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학생 중심으로 준비가 되었고,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근데 태화관에서 낭독을 한다. 태화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죠? 설명석 교수께서 태화관 발언 때문에 조금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태화관에서 사실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사실은 이제 여기 탑골공원에 와서 독립선언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폭력 투쟁으로 번질까봐 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도 많고 과격하고 막 이러니까 저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기죠. 그래서 태화관에서 뭐 술도 먹었다고 하고 뭐 기생도 뭐 끼고 놀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태화관에서 33인 대표가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을 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종로경찰서에다가 저희들 독립선언했어요.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그 전화도 했다고 하죠.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민족 대표 33이 태화관에 가지 않고 그렇죠? 탑골공원으로 가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좀 역사에서 한번 뭐 가정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폭력입니다, 여러분. 비폭력 만세 시위를 전개한다. 그래서 폭력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민족 대표 33인이 참 그런 우려할 필요 없었는데도 그런 우려를 했던 것이죠. 확산 보겠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시작해서 인근 도시로 가고요. 나중에는 농촌과 산간 벽지까지 가게 됩니다. 점점 깊숙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데, 이 무력이 그러니까 비폭력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농민, 농촌 단계, 농촌 산간 벽지 단계에서 무력으로 저항이 일어났다. 이 무력으로 이제 이게 변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무력으로 발전했다. 사실 무력으로 하지 않으면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이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간도, 연해주, 일본, 미주 등으로 확산되게 된다. 하지만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비폭력 시위도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유관순 우리 누님께서도 만세운동을 아주 비폭력적으로, 그죠?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과 겪으신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 이 과정에서 이제 제암리 화성이죠. 화성, 경기도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 학살이 일어납니다. 교회에다가 그 제암리가 좀 사실은 좀 많이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주민들을 대거 교회에 불러다가 가다 놓고 무차별 불을 지르고 학살해버리고 총을 쏴버리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유관순 누님께서도 이제 순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한번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거기서 이제 유관순 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일단 당했던 그런 어떤 온갖 고문들, 그런 고문들은 정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관순 누님께서 내의 목숨이 한 개인 것이 너무나도 그렇죠, 아프다. 그죠? 뭐에 비하면, 그죠? 독립에 비하면 내 목숨이 하나 정도야. 정말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주 독립을 위해서라면 하나쯤이야, 그죠? 예. 뭐 하나쯤이야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렬하게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그죠?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의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내적 의의, 국외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보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3.1운동 하다 보니까 그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민족대표 33인이 조직이 되어서 사실은 그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구심점이 되어서 3.1운동을 이끌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못 이끌었다는 거죠. 구심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심점. 그렇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민족운동 세력들이 그 구심점,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일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양한 민족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무장투쟁, 1920년대 무장투쟁 맨 마지막 20단원입니다. 그리고 노동농민운동, 사회경제적 민주운동 그 앞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정부를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력 양성 운동이니,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다양하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는 그 과정을 사실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출발이 사실은 3.1운동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3.1운동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죠.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그렇죠, 문화통치로. 그 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사운동이 영향을 끼치고요. 인도의 반영운동, 영국,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도 3.1운동이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